네, 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61번째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1년 넘도록 이제 유튜브를 매주 이제 올리면서 한 번도 한 주도 안 쉬고 이제 꼬박꼬박 올렸는데, 지난주에는 워낙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결국은 한 주 이제 펑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그래도 기력이 많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다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 요즘 그야말로 내란이 아직도 완벽하게 종식이 된 것 같지는 않고, 그 비록 내란의 수괴는 모든 어떤 직위를 잃고 이제 그러면 평범한 한 개인으로 돌아섰지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그 세력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그 안위를 추구했던 그런 세력들은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3일이면은 이제 다음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시간에 그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그러니까 소통의 도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거가 이제 닥치게 되면은 그야말로 말의 홍수에 파묻히게 됩니다. 뭐 후보들마다 뭐 그야말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열심히 포장을 해서 그 많은 말을 쏟아내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어차피 그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이 그 언어에 대한 평가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야말로 미사 여구를 써가지고 자기를 그 시장하고 홍보하기에 바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투표를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들이 쏟아내는 말 그 자체에 끌려다니기보다는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또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살아온 행적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일치하고 있는가, 또 무엇보다도 그 선거라는 것이 앞으로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사회의 그 미래 사회의 대한민국을 얼마만큼 그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그 심도 있게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입만 벌렸다면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고, 언어가 소통의 도구라고 얘기할 때는 그 언어가 진실을 담고 있어야 그것이 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만 하는 경우에 그 언어는 이미 거짓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소통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통의 도구라기보다는 불통의 도구이고 오해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지금 뭐 이당 저당 다 합치면은 20여 명 가까운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
하겠다라고 좀 나서고 있는 판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50여일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예선에서 이제 탈락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양당의 그 후보들 한 명씩 해서 한 2명 또는 군소정당까지 한다면은 뭐 서너 명 이렇게 이제 남을 텐데,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언어들 속에서 과연 진실된 언어가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로 살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거짓을 걸러내고 진실만을 살펴야 될 것이고, 또 그 언어 속에서 담고 있는 적어도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그 공감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 때마다 정말 그 후보들이 공약했던 것처럼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결코 실천하지도 못할 그런 공약들을 쏟아내면서 나중에 실천은 어찌됐든 간에 일단 표만 놓고 보자라는 그런 얄팍한, 그러므로 길거리 장사치들이나 할 만한 그런 그 입에 발린 그런 미사욕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홍보하는 걸 보면서 적어도 이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그러한 거짓된 허황성세는 걸러낼 만한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처럼 정말 그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보잘것없는 민초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많은 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 사회 지도자를 선발할 능력을 갖추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비록 그것이 뭐 여론을 주도하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란을 획책했을 때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았었던 그 수많은 시민들,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렇게 이름을 내세우고 떵떵거리는 사람들만큼 국가를 위한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그 소시민들 속에서도 정작 어떤 국가의 위기 속에서 내가 우리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애국심을 살려서 내 한 몸 헌신하더라도 어떻게든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실천으로 옮겨주었던 수많은 시민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지도자를 선발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뭐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구성부터가 여러 가지 좀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이고, 또 비록 쫓겨난 상태이지만 내란 수계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뒤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배후 조종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어두운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사회,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후보가 정권을 잡고 그 내란 세력들을 과감하게 척결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올바른 사회, 밝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서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내란을 획책했던 그 세력에 빌붙을까 아니면 민주사회를 향한 그런 민주세력에 언척할까 하고 눈치 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사회는 이제 하나의 그 시스템을 제대로 된 그야말로 거짓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온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주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아직도 선거까지 한 50여일 남아서 또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떤 얘기를 더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저 자신이 살아온 어떤 흔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잘못한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고 또 그나마 좀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삼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제 그야말로 일상적인 그러한 소망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 달 남짓 좀 더 남은 선거를 앞두고 늘 불안하고 뭔가 안정되지 않은 전 사회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회의 구성원의 한 인간으로서 오늘 또 제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